네, 화면에 만약 확인 버튼이 나와 있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首先 17기에서 5월, 6월 시즌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얘기했었던 주제어였습니다. 호시니였죠. 이 글자가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라고 읽을 때도 있고 따뜻하다 할 때는 경성으로 노안, 허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섞어서 막 뒤섞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사성으로 후어라고 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동사예요. 그래서 호어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마구 때려 넣은 다음에 막 휘젓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 자체를 호어씬이 한다라고 동사 형태로 쓴다 그랬죠. 네. 그리고 추가 휘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스부거입니다. 마지막에 이 있는 이 글자를 쥐라고 읽으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이 부수가 없이 밑에 있는 이것만 쓰면 문장 구절할 때 쥐즈이겠지만 요거는 같이 썼을 때는 거우라고 읽습니다. 거우라는 이 글자는 무슨 말이냐면 대충대충 한다. 예, 쉽게 쉽게 간다. 어설프게 한다. 이게 거우였습니다. 근데 앞부분을 보면 이 쓰라는 것은 실오래기 하나만큼의 대충대충도 없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 스포거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추호의 대충대충함도 없이 굉장히 완벽하게 하는 이러한 태도나 행동을 이 스포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외운 다음에 장문도 해봤던 첫 주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바로 쭉 갈게요. 우리 한 번씩 봤던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你说的这个方法 너가 얘기한 이 방법은 예, 你说的这个方法 네가 말한 이 방법은 只是무엇할 뿐이다. 뒤에 부분 한 덩어리 호시니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냥 잠깐 일시방편으로 대충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你说的这个方法 또는 그냥 더 쉽게 말해서 너의 방법은 你的这个方法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지 못했어. 还没有 철저하게 彻底 해결하다 解决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하오는요. 뒤에 있는 부분에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解决好 수로 뒤에 붙는 거. 그럼 만약 앞부분이 다 없고 解决好了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해 두었다 이렇게 되겠지만 还没有彻底解决好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라는 덩어리로 봐야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패턴으로 잡으려고 하면 이 가운데 있는 동사의 지혜죄를 다른 걸로 바꾸면서 정말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죄는 해결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걸 만약 준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나가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아직 안 돼, 안 돼, 안 돼. 还没有彻底准备好. 아직 철저하게 완벽한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했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더 쉬운 단어 고려하다, 생각하다 두 글자짜리 考虑가 있죠. 还没有彻底考虑好 이겁니다. 얘를 패턴으로 잡아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직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결해내지 못했습니까? 这件事情, 이 일을.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냥 얼렁뚱땅 한번 넘기려고 하는 거지 확실하고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문장을 꼭 떠올려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你说的这个方法只是和稀泥，还没有彻底解决好这件事情 이거였습니다. 好, 두 번째. 我本来指望他们 여기서 말하는 指望이라는 것은 항상 뒤에다가 사람을 넣으면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길 바랬습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원합니다. 난 이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라는 뉘앙스와 추임새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다고 또는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무엇 어떻게 되길 바랬습니까? 뒷부분. 他们可以帮我 빵이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힘들거나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누가 날 대신해서 해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 도와서 처리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 대신 처리해주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处理, 처리하다. 这件事情, 이 일을.
나 원래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이 일을 좀 나 대신 처리해 주길 바랬었는데, 근데 他们, 但是他们, 이들마저도 他们也在 얼렁뚱땅 넘기는 중이구나. 지금 딱 눈에 보입니다. 해주기 싫어서 대충 해버리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다는 게 在或시니. 왜 동사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正在,在를 부사로 쓸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을 믿었는데 도와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근데 이들도 역시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요 이스부거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발음을 할 때 몇몇 분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요 글자 요거 굳이 한글로 적어본다면 이거예요. 스예요, 스. 아우 너무 쓰다. 스예요, 스. 자꾸 어디로 가냐면 써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발음 기호가 다 있어요. 써가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써가 되냐면 색깔 할 때 옌서 할 때는 으어 이렇게 쓰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C라는 것은 X처럼 생긴 이 자음이에요. 이게 C예요. 얘는 스예요. 이 음절이 끝날 때까지 입모양이 바뀌지 마세요. 그래서 써 이렇게 되지도 말고 이 하지도 말고 으로 끝나는 거예요. 스 스예요. 윗니 아랫니가 그냥 교합된 채로 발음하면 되는 거. 윗니 아랫니 물고 그래서 스 이거예요. 이스부狗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읽다가 집중하다 보면 여기를 놓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 저 사람은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되지 않고 너무 안심된다. 他做事我很放心.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처리한다. 每件事情 모두 하는데 이 정도로 하더라. 做的一丝不苟.做的一丝不苟. 자, 요거.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휴어의 대충대충함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잘 해내더라. 자, 요 문장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자, 우정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요 문장. 네, 他做事我很放心，每件事情都做得一丝不苟。 이스 조금만 더 길게 뽑아주세요. 이스 이게 아니고 이스不苟. 一丝不苟。 그렇죠. 좋습니다. 병석 네, 동시 한번 들어볼까요? 들리신가요? 네, 들려요, 들려요. 네, 他做事我很放心，每件事情都做得一丝不苟。 요거 조금만 더 열어줄까요? 이거 발음을 할 때 고 이게 아니라 좀 확장을 시켜서 고. 苟 네, 이스不苟. 이거 한번 열면서 발음해주세요. 고 이거보다는 이스不苟. 一丝不苟。 네, 맞아요. 계속 좀 이렇게 확장시키는 연습해 주세요. 이거 모음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특히 한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걸 오라고만 생각해서 오 이렇게 해서 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는 들릴 수는 있지만 다른 발음에서 이런 습관 때문에 그게 조금 이렇게 발음이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서 그 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네, 好, 좋습니다. 이스不苟 잘 들었고요. 자, 수빈 동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他他做事我很放心，每件事情都做的一丝不苟。 자, 이 발음 한번 해보세요. 매우 할 때 그거. 어디요? 제가 동그라미 한 단어. 我很放心， 이거 흔 아니에요. 很 흐에서 很 열어주면서 가는 거요. 헌. 很 또에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흔하디 흔처럼 들리면 안 돼요. 我很放心 이게 아니고 我很放心 헌 이게 맞아요. 네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我很放心까지요. 我很放心， 원래대로 됐어요. 흔 아니라 헌. 我很放心， 자, 他做事我很放心. 他做事我很放心。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好,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意思不苟的做事. 요거 이번에는 부사어로 썼네요.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한다?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 하나도 대충대충함이 없이 한다. 예,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이능. 이거 재능 아니고요. 자이, 부사, 능, 조동사 따로예요. 근데 한 단어처럼 이어서 읽어서 재능처럼 들리는 거예요. 意思不苟的做事 才能 얻을 수 있습니다. 得到好结果. 이 好는 앞에 붙는 게 아니죠. 아까 거랑 다르죠. 요거는 좋은 결과 할 때 好죠.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고 이걸 얻을 수 있다. 得到好结果 이게 맞습니다. 得到好结果가 아니라 得到好结果. 그래야지 아쉬움이 남지 않아요. 不会留下遗憾. 그래서 요것도 제가 패턴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아쉬움이 남다, 유감스럽다, 留下遗憾, 留下遗憾.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제 어휘 말고도 패턴으로 기억해두면 바로바로 떠올라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요건 게이워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한테 뭘 달란 얘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말투에 대한 느낌표 보이죠? 경고입니다. 조심 좀 하세요. 거기 위험해요. 이게 아니에요. 너 조심해야 알지? 경고한다. 니给我小心点 이겁니다. 얘가 들어감으로써 이게 경고가 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今天把话说清楚. 把话, 말을 어떻게 확실하게 끝내자.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오늘 한번 결판 내보자.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따져보자. 두리뭉실하게 어물쩍 넘기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을 끝내자. 이게 今天把话说清楚. 너를 붙이면 你今天把话说清楚도 되고요. 今天你把话说清楚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경고까지 넣겠습니다. 역시 똑같이给我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你今天给我把话说清楚.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실제 사람들이 평소에 누군가에게 경고를 할 때, 나 오늘 좋게 말할 때 너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고장을 많이 날려요. 세 번째, 他是一个老好人. 여기서 라오라는 것은 늙었다, 나이 들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워낙에 모든 일에 다 좋게 좋게 하고자 하는,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는 예스맨이다. 예, 성격이 원래 좋은 사람이다. 워낙에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걸 老好人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好, 예, 需要라는 것은 뒤에 있는 목적어에다가 붙여주는 예지만 부사기 때문에 需要라는 동사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솔직한 말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법이다. 그래서 예, 需要一个说实话的人. 용감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需要一个 여기다가 용감하다, 勇敢的人.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여기에 있지만 해석은 목적어에 들어가는 거. 이런 사람도 필요하기다. 이런 사람도 필요한 마련이다. 好, 요거는 이미 우리 문제풀이를 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문장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얼렁뚱땅이면 허신이었고요. 빈틈이 없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말했었던 이스부거였고요. 확실하게 하다는 把话说清楚였고요. 마지막에 유감을 남기다 여기 나와 있었죠. 留下遗憾 이었습니다. 그대로 딱딱딱 바로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지 확실히 내가 이 공부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1차, 1주차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거나 저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선생님, 네, 그 마마후후랑 다른가요? 호신이. 마마 후후랑은 고집합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질문 좋아요. 질문 좋아요. 질문 너무 좋은데 단순 비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경석 동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중국어 수준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 비교만 하면 모든 단어들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먼저 한번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어 학습자가 선생님 밥이랑 밥 먹을 때 그 밥이랑 식사가 다른가요? 밥이랑 식사가 같은가요? 이렇게 말하면 비교하기가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너무 애매하죠. 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죠. 뭐 쌀밥도 밥이라고 할 때 있고, 밥 먹었어라는 것은 식사를 했냐라 할 때 밥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국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조금 더 고급적으로 올라가면, 아니, 고급이라기보다는, 어, 좀 비유적으로 쓰는 말, 내가 네 밥이냐? 이럴 때도 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식사로 올게요. 식사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진짜 내 눈앞에 있는 한 공기의 공깃밥을 보면서 이거 식사예요라고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밥이랑 식사가 같은 말일 때는 있죠. 어떻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밥 먹었어를 높여서 표현을 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호신이라는 표현도 얼렁뚱땅 어떤 일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서는 마마후후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호환을 시킬 수는 있죠. 근데 단순 비교해서 똑같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마마후후도 또 본인이 쓰이는 상황과 장소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력을 얘기할 때, 실력 얘기할 때 하더 쉐이핑 하면 마마후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마후후라는 것은 누군가의 실력을 얘기한 거지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마마후후만 되는 거고 호신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두는 건 굉장히 좋고 비슷한 부분에서 아 이럴 때는 이걸 호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단순 비교해서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랑 이거는 같은 건가요?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다.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형용사로 쓸 때 마마후후라는 것은 별로예요. 대충대충 하네요. 실력이 그냥 그래요.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쓰일 때는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짚어서 말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호신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걸 제외하고는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른 걸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 맞아. 이렇게 할 때는 호환할 수 있어도 그냥 100% 단순 비교는 안 되겠다라는 걸 꼭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 주제어 휴익어입니다. 嚼舌根이었습니다. 역시 조합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쪼갤 수 있죠? 얘가 동사 형태, 얘가 혀의 뿌리라는 명사 형태. 그래서 직역하면 혀의 뿌리를 잘근잘근 씹다 이거였는데 실제로 혀 깨물고 죽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꾸 뒤에서 누군가의 안 좋은 말이라든지 흉을 본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동사 嚼舌根 명사를 붙여서 嚼舌根이라고 쓰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단어가 해석만 하면 흉보다, 뒷담화하다 이거겠지만 중국어 안에서의 구조를 봐야죠. 어떻게? 동사 플러스 명사로 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져다가 단순하게 그냥 이체로만 흉보다, 모든 흉보다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스러운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상한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을 어떻게? 동사 플러스 명사 조합이구나. 네, 好. 问心无愧. 요거는 鬼가 아니라 愧라고 있습니다. 愧라는 것은 미안함, 부끄러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물어서 한치의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없어 이기 때문에 떳떳하다, 당당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 갈게요. 你总是这样在背后 패턴처럼 정말 같이 많이 쓰는 거. 뒤에서 누군가를 수군거리다. 뒤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다. 언젠간 总有一天 그렇게 될 거야. 会. 자, 그래서 한 단어는 아니지만 역시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언젠간 그럴 날이 있을 거야. 总有一天会. 传到他的耳朵里라는 것은 네가 한 그 말들이 위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의 귀 속에 전달이 될 거야. 그래서 의역하면 언젠간 그 사람 귀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뒤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수군대는 건 안 좋은 행동이야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你总是这样在背后嚼舌根 언젠가 总有一天会传到他的耳朵里 이겁니다. 그리고 꼭 얼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 사람한테 전해진다 그러면 타 뒤에다가 또 필요 없이 타 거기 나리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걔가 있는 거기 걔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总有一天会传到他那里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더가 있습니까? 얼도가 명사이기 때문에 타더 얼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요거 是가 없이도 문장은 맞다 그랬죠. 他做错了事情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잘못한 거야. 근데 是라는 글자를 넣었다는 것은 이게 확실히 이래요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일명의 강조. 그래서 얘는 확실히 없어도 된다. 他做错了事情 是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일을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지 말고 뒤에서 그러나 그래 얘가 잘못한 게 확실히 맞긴 해. 이 맥락이 완성이 되려면 요거 같이 써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를 수군거리는 거, 我们这样嚼舌根 실제로 자 이제 나옵니다. 장문에서 어떻게 썼냐? 嚼舌根他 이렇게 썼어요. 이 앞에 있는 타를 한 번 더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다른 맥락과 다른 명사를 넣어주면서 누군가가 뭘 잘못해서 자꾸 사람들이 뒤에서 그 사람을 씹는다. 뒤에서 그 사람을 수군댄다. 我们这样嚼舌根他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그분한테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절대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길게요. 왜 안 될까요? 我们这样嚼舌根他 여기다 타를 한 번 더 넣으면 왜 안 될까요? 혹시 이거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지금 라이브에 참여한 분 가운데서? 왜 안 될까요? 혹시 경석 동사 요거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왜 타를 쓰다 쓰면 안 될까요? 일단 답은 지아오타 주었건 아닌가, 타도 주었건 아닌가.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만 먼저 말해주세요. 목적어로 쓰였으면 동사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타, 네. 맞아요. 嚼舌根이 이미 어떤 조합이었죠? 동사 목적어 조합인데 거기에다가 타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타를 쓰려고 해도 여기다가 만약 동사를 다른 걸 썼다라면 그냥 순수 동사였다면 무엇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경석 동시가 여기다가 이건 안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더 답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죠? 지아오타도 주었건. 이거야? 이렇게? 네, 이것도 안 네. 돼요. 안 돼요? 네. 네, 이 단어의 죄송합니다.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요. 틀리면서 이제는 그렇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 嚼舌根이 말 자체가 嚼가 씹는다였죠. 舌根이 누구의 舌根이에요? 지금 이 씹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舌根이에요. 실제로 내가 혀를 깨물지 않아도 말을 하려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 양쪽의 손이 이게 치아예요. 그럼 혀가 계속 움직이겠죠. 혀 안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혀를 가서 깨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되게 무서운 행동지 그거는. 내가 뒤에서 흉본다란 얘기를 혀뿌리를 놀리면서 치아로 혀를 깨문다라고 형상적으로 이걸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지아오타더 셔건 한다면 그 사람의 혀뿌리를 깨문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아오 셔건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가져다가 지아오 누구의 셔건 이렇게 굳이 써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지 맙시다라고 했던 이유예요. 그 맥락이 이미 이 문장을 통해서 앞에 지금 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아오셔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앞에서 했었던 이 사람의 흉을 보는 거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굳이 여기에다가 타와 같은 단어를 목적으로 추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꼭 사람을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아까 경석 동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잘 말씀했었거든요. 동사를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我们这样嚼舌跟그 사람을 얘기하다. 说他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여기에다가 목적어 명사를 이상하게 쓴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다가 이상하게 타를 잘못 써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틀렸던 분에게 수정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嚼舌跟 타가 아니고요. 嚼舌跟 누구를 말하다. 说他 그래서 好像也不太好. 아마 이것도 썩 좋지 못한 행동인 것 같은데 걔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렇지 우리가 자꾸 뒤에서 이 사람을 수근거리면 이것도 역시 안 좋은 행동이야. 그만 좀 하자 이거예요. 여러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장문할 때 嚼舌根 뒤에다가 그냥 무작정 嚼舌根 누구 해서 누구의 흉을 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의 조합과 원리를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난 그냥 나와 있는 문장만 활용하면서 요것만 한정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머리 쓸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되겠지만 내가 이걸 내 걸로 확실하게 소화를 시켜서 장문하고 회화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요런 원리와 법칙은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这一切이 모든 것 都是 다 어떤 것입니까? 我努力得来的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게 내 노력으로 얻은 겁니다. 这一切都是我努力得来的 나는 아무도 해친 적이 없어. 我没有害过任何人.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해쳤던 적이 없어. 나는 떳떳해. 我问心无愧. 난 떳떳해. 好, 자, 요거 발음을 할 때요. 신이랑 우로 넘어갈 때, 자, 굳이 쓰면 이런 느낌이죠. 신우죠. 자꾸 나도 모르게 여러분 연음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는 KDNA 사람들한테는 진짜 뼈 깊숙이 연음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나중에 관찰을 하면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꾸 시누, 원시누쾌, 원시누쾌 이렇게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빨라지거나 맥락이 더 복잡해지면 그걸 절대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롭게 배우고 썼는데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어떻게? 원신우쾌. 꼭 하지 않고 우로만 해두세요. 누로 가지 마세요. 원신우쾌. 问心无愧 이게 맞습니다. 네 번째가 从一开始到现在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我每天都 매일과 모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날마다가 되는 겁니다. 난 날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누굴 상대로 我对公司问心无愧 마찬가지로 나 너한테 떳떳해 我问心无愧 니 아니에요. 我对你问心无愧 나는 하늘과 땅의 맹세코 떳떳해. 我对天地问心无愧. 나 세상 사람들한테 떳떳해. 我对世界上所有的人问心无愧.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4번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요거 연음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빈 통째부터 읽어볼까요? 빨리 안 해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从一开始到现在，我每天都认真工作，我对公司问心无愧。 마지막은 화이가 아니에요. 啊， 회. 我愧，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我부터. 我对公司问心无愧。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경석 통째 감사합니다. 들어볼까요? 从一开始到现在，我每天都认真工作，我对公司问心无愧。 맞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我每天都 일성, 认真 일성, 工作 일성입니다. 이게 사성이 되지 않게 조금 길게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我每天都 认真 工作 이렇게 짧게 하니까 사성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 후반부 다시 해볼게요. 我每天부터 끝까지요. 我每天都认真工作，我对公司问心无愧。 맞습니다. 좋아요. 우정 통째 들어볼게요. 네. 从一开始到现在，我每天都认真工作。我对公司问心无愧。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잘했어요. 我对公司 멈추지 않고요. 쭉 붙여서. 我对公司问心无愧。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好. 자,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것들. 뒤에서 수근거리다. 在背后嚼舌根. 뒤에다가 사람을 넣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또 사람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만약 굳이 꼭 쓰고 싶다. 嚼舌根 누구 얘기를 하다. 说 어떤 사람. 이게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감히 말을 못한다. 감히 그 어떤 소리도 못한다. 什么都不敢说 였습니다. 가운데서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거. 요거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장 속에 나왔을 때 등장했을 때 요걸 설명드렸던 부분이었죠. 挑拨离间이었습니다.
이거跳일성이 아니고 이럴 때는요. 跳보跳보 이겁니다. 그래서 不要挑拨离间이라는 것은 이간질하지 마 이런 얘기였습니다. 好, 어디로 가도 여기에서 말하는 어디는 너 어디야? 어디 갈 거야? 라는 실제 구체적인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곳을 포괄적으로 불특정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어디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그 가는 곳 모두라고 해서 이럴 때는 더우를 썼습니다. 그래서 到哪里都不会开心的 기분이 안 좋을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너는 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걸 해도 어딜 가도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이런 얘기였지. 요거 역시 이미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정확한 어휘를 바로바로 골라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근거리다, 이간질하다, 떳떳하다 이런 뜻이었죠. 자, 요거 두 번째 프린트 주제에 관련해서 혹시 아까처럼 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네, 不会开心的할 때요. 네, 여기서 더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会더 이렇게. 맞아요. 그 그게 이유가 뭐예요? 있어요? 네, 그게 이유인데요. 궁금해요. 아, 더를 꼭 써야 돼요? 아니, 꼭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생략하는 이유거나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없이 그냥 이게 한 세트예요. 아, 회의 네네, 하오, 또 이렇게 하면 하오가 네, 무슨 말이죠? 좋다란 뜻이죠. 네. 그러면 회의 하오 또 하면 지금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 하오다 그러면? 여보세요? 네,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하오는 그냥 좋다예요. 근데 회의 네. 하오더라고 바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여기 뿌가 없는데? 좋을 거야. 좋아질 거야. 아, 자, 하나 더.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환은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다. 그럼 밑에 있는 하오랑 위에 있는 시환이 뭐가 달라요? 음, 모르겠어요. 영어로 얘기하세요. 영어 더 낫잖아요. 영어 더 쉽죠? 중국어보다. 영어로 얘기하세요. 시환이랑 하오가 뭐가 달라요? 하오는 뭐예요? 영어에서 대응하는 거. 굿, 자, 위에 있는 시환이 영어에서 뭐예요? 시환이 영어에서 시환이 굿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like. 설명이 됐죠? 이거 굿은 뭐예요? 좋다라는 형용사. like는 뭐예요? 좋아한다라는 동사.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회이하우더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지금은 안 좋던 그것이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이 얘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러면 회이시환더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요? 좋아할 거야. 지금은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지금은 좋아. 안 아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렇죠. 너 지금은 저 음식을 싫어해도, 너 지금은 저 사람을 싫어해도, 너 지금은 이걸 싫어해도 언젠간 좋아하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아, 회이시환더 이겁니다. 아, 어.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이 뒤에 있는 떠랑 회를 같이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쓸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이 쓴다면 지금은 어떨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역할을 따지면 너는 것 그렇게 될 것이야 이거예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썼다 한 세트다 이거였던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홉. 자, 하나만 그러면 제가 더 물어볼게요. 기오다가 뭐였죠? 비 내리다. 수빈 동시 어디 갔나요? 비 내리다가 중국어로 뭐였죠? 教育, 그렇죠. 지금은 비 안 와요.
근데 뭐야, 비 올 거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비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안 와도 언젠간 비 오겠지. 어떻게 말할까요? 会下雨的， 맞아요. 또는 떠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会下雨.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크어치. 좋아요. 이렇게 모르는 거 이렇게 알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치? 세 번째 주제에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우리 배운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불과 지지난주 또는 지난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바로 갈게요. 명사 형태였습니다. 바이옌랑 뒤에 그림 보이죠? 직역하면 눈이 하얀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도 모르고 뒤에서 그 누군가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비유적으로 바이옌랑, 이 짐승 같은 놈, 이 늑대만도 못한 놈, 이 개만도 못한 놈, 이런 식으로 바이옌랑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유적인 의미로. 그래서 얘가 명사예요. 동사 아니에요. 자, 知恩图报가 추가 어휘였습니다. 知恩이라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도는 단순히 도서관 할 때 도가 아니에요. 의도하다 할 때 도예요. 그럼 무엇을 의도하냐? 뒤에 있는 报, 보은, 보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의도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입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보답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知恩图报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동사 형태 수로로 쓸 수 있습니다. 好, 제가 강조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 꼭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나는 그냥 문법이 싫어요. 나는 회화만 할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진짜 분명 한계가 와요. 그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말했는데 틀렸다고 하지? 말을 할 때 그 언어에 대한 모국어 화자들이 갖고 있는 직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이 규칙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짧은 문장. 커피 한 잔만요. 저 지금 배고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툭툭툭 뱉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자꾸 쉽게 해가지고 내가 자꾸 그 쉬운 것에만 젖어들다 보면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예, 꼭 명심해 주세요. 아이알랑 명사 형태, 知恩图报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동사 형태 수로로 쓰기. 너 지금 이렇게 한 거야? 난 믿을 수가 없네. 찡란 의외다. 나 네가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你竟然跟他们联手 누구들이랑 합작해서 손을 잡고 对付我 나를 상대하다. 즉 네가 지금 저 사람들이랑 손잡고 나한테 맞서는 거야? 헐 대박. 어떻게 넌 내 원수들이랑 이렇게 손잡고 나랑 이렇게 경쟁 업체에 들어가서 나한테 맞서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잘해줬는데 你这个白眼狼 너 이 늑대 같은 놈아 이거죠. 나 사람 잘못 봤네. 我看错你了. 그래서 칸초라는 것은 실제로 눈이 안 좋아가지고 글씨 잘못 봤네 이것도 칸초가 될 수 있지만 사람 잘못 봤네 이것도 칸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짐승이구나.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真是个白眼狼. 넌 그 누구를 말해도 이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되지. 뭘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의 나쁜 말을 하면 안 되지. 자, 이거랑 달라요. 달라요. 자,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嚼舌根이 말 상태가 어떤 겁니까? 嚼라는 것은 씹다, 舌根이라는 것은 혀뿌리. 내가 뒤에서 남의 말을 계속 막 수근수근 대는 걸 어떻게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죠? 뒤에서 내가 내 혀뿌리를 씹어가면서 입을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혀뿌리를 씹다라고 해서 嚼 누구의 혀뿌리 하면 안 되겠죠. 이상하죠. 근데 이거 볼게요. 说坏话라 그랬습니다. 说는 말하다. 坏话라는 것은 나쁜 말. 나쁜 말인데 이 말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 사람의 나쁜 말, 친구의 나쁜 말. 얘는 이래서 여기에다가 타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따져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되지? 어렵다가 아니라 얘는 이런 단어의 조합이라서 이게 되는 거고 얘는 이런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가능하겠구나. 어떻게? 누군가의 나쁜 말을 뒤에서 말하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덩어리째로 기억하면 그 누구의 흉을 봐도 그 사람의 흉을 보면 안 되지. 걔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널 얼마나 돌봐줬는데. 他一直那样照顾你. 그가 늘 그렇게 널 돌봐주고 널 생각해줬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뜻이었습니다. 好,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希望大家都要记住.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희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에는 항상 제일 뒤에 쓰죠. 중국어에는 그 글자를 항상 앞으로 당겨서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은 人应该 마땅히 은혜를 알고 보답을 알아야 됩니다. 知恩图报 수로로 썼죠. 그러면 안 돼요. 不可以 되면 안 돼요. 역시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하네요. 바이엘랑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이거 또 나왔네요. 재능이 아니라 그랬죠? 예,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뭘 해야만? 은혜를 알고 보답하고자 해야만 비로소得到 많은 사람들의 지지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의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데 누가 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겠냐? 역시 이知恩图报는 역시 예시입니다. 일종의 아주 좋은 품덕입니다. 인품, 덕목 이런 뜻이죠. 킨더. 그래서 이것 사람들한테서 진정으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아주 인품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좋은 품덕입니다. 知恩图报였습니다. 好, 그는 우리를 배신했어. 배신하다. 背叛了我们. 내가 장담하건대 我敢保证. 我敢保证. 내가 뭘 장담하는지 뒤에다가 그 내용을 넣기. 이 사람은 나중에 무조건 배신 때릴 사람이야. 대신 바이엘랑은 다 바이엘랑 아니라 다是个 바이엘랑. 뒤에다가 문장차를 만들어줘야죠. 그는 배신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는 걸 내가 보장한다. 我敢保证他是个白眼狼. 好, 요거 첫날 영상에 역시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表面很热情. 表面이라는 것은 겉표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래요. 근데 속은 몰라요. 그는 就是 단지 겉으로만 저렇게 하는 거야. 속은 아무도 몰라. 他就是表面很热情. 자, 그리고 또 하나. 过河拆桥. 재밌는 거였죠. 다리를 다 건너고 나니까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부셔버린 거예요. 역시 일종의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근데 똑같은 취급을 또 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가 생긴 걸 보세요. 어떻게? 다리를 건너고 나니까 본인이 건넌 그 다리를 부신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남몰라라 하고 돌아앉은 거예요. 그러면 바이엘랑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르죠.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자, 바이엘랑은 일단 명사 형태.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형태. 근데 过河拆桥는 동사로만 만들어진 다리를 다 건너고 나서 강을 건너니까 그 다리가 필요 없어졌다, 부숴버린다. 그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배신했다라고 해서 그냥 바이엘랑을 쓸 수도 있고 过河拆桥도 쓸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过河拆桥라는 것은 항상 뭔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주었거나 내가 이 일을 하려면 내가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해결하고 나니까 본인이 급한 일을 해결하니까 이제 쓸모없어지니까 입석하는 이럴 때 쓰는 게 过河拆桥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전제가 항상 이 문장 속에 포함이 되어야지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할 때 내가 많이 도와주었지만 뒤에서 나의 흉을 보는 이거랑 여기 도움을 받을 때는 항상 먼저 말을 걸더니 끝나니 입을 닦는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거 필요할 때는 자기가 먼저 한 난리 나요. 내가 꼭 있어야 되니까.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항상 이 다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 건너고 나니 끝나고 나니 입싹 닫습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심지어 다리를 부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过河拆桥의 행동인 거예요. 대신 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나서서 도와주었다. 내가 필요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결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얘는 나는 정말 많이 도와줬는지 어떻게 뒤에서 내 흉을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이건 진짜 늑대 같은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된다.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고집합을 이루거나 호환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다. 근데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꼭 그 단어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냥 단순 이 문장만 외워서 이것만 쓸래요.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거 하나씩 쌓아가는 나만의 챌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활용하고 응용하고 하려면 이런 조합들을 꼭 기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네 번째 걸로 넘기겠습니다. 자, 요건 최근이었죠, 거의. 자, 먼저 첫 번째, 수어더우괴 머리를 쏙 들이민 자라 거북이였습니다. 명사 형태입니다. 수어가 있다 그래서 들이밀다라고 해서 동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수어더우괴가 거북이인 거북이인데 어떤 거북이? 머리를 쏙 들이민 거북이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건 요 우괴 거북이라는 단어의 수식어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겁쟁이, 책임감 없는 사람. 본인이 저질러 놓고 일이 잘 안 되니까 쏙 어디에 들어가 숨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요, 딴땅, 동사 요에다가 딴땅처럼 명사를 넣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뭐가 있다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덩어리가 마치 형용사처럼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很有担当, 非常有担当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엄청나요. 이런 표현으로 칭찬으로 보통 쓰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문을 해보라고 했더니 앞에 있는 수어타고 오고 있는 그냥 명사 형태니까 쓰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없는데 요딴땅을 장문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이상한 문장을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꾸 쓰려고 해요. 我非常喜欢有担当的人. 맞아요. 근데 어떻게 쓸 수도 있냐?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我喜欢他有担当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활용할 줄을 몰라요. 자, 그럼 그 문장을 제가 한번 장문으로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나는 좋아한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야, 시환, 야, 저거 완전 기초 수업을 하면서 인문 수업을 할 때나 배웠던 건데, 저거 누가 몰라, 저걸 몰라. 저기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시환이란 단어가 뒤에다가 단순하게 명사만 쓰는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뒤에다가 긴 문장을 넣을 수도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我喜欢电影 말은 되죠.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영화를 보다를 넣을 수 있는 거야. 看电影이 영화 보다잖아요. 我喜欢看电影 겁니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난 너랑 같이 영화를 보는 게 즐거워. 我喜欢 너랑 같이 跟你一起看电影. 이렇게 지환이라는 단어 뒤에다가는 문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我喜欢有担当的人 이라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똑같은 구조만 쓰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활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뒤에는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자, 그럼 뒤에다가 문장을 넣을게요. 어떻게? 저 사람이라는 저 사람은 他非常有担当. 저 사람은 진짜 책임감이 뛰어나요. 그럼 이거 아까 내가 활용하라고 했었던 이거잖아요. 有担当, 他非常有担当. 난 이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我非常喜欢他非常有担当. 혹은 我喜欢他非常有担当.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장 제일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딱 하나밖에 안 써요. 나는 뭐뭐뭐뭐 하는 뭐가 좋습니다. 나는 뭐뭐뭐뭐 하는 누군가 좋습니다. 나는 뭐뭐뭐뭐 하는 누군가 좋습니다. 그럼 문장 구조가 다 똑같아요. 뭐뭐뭐뭐 떠 사람, 뭐뭐 떠 친구, 뭐뭐뭐뭐 떠 먹을 거.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거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你怎么不说话? 너 왜 말을 안 해? 설마 너 지금 숨어만 있으려고 겁쟁이가 될 거야? 난다. 마 겁쟁이가 될 거야? 야, 땅 이거 수어 더乌龟마 아니지?
에이, 그러진 않을 거야, 그치? 아닐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 그치? 不会吧? 이렇게 되는 겁니다. 好，这个办法, 이 방법은 또 나왔습니다. 是他提出来的. 누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방법을 얘기한 사람은 그예요라는 강조용법, 是도구조. 쪼갤 수 있죠. 그 사람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 사람이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但是 결과는 结果出乎预料.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방법을 댈까요? 다른 언급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그 결과가 잘 될 거라는 그 예상과는 달라졌습니다라는 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일을 망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당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데 왜 숨어 있습니까? 他就成了一个缩头乌龟. 숨어만 있네요. 알고 봤더니 저런 사람이었네요. 책임감 없이 도망만 치는 사람이었네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好, 既然就 부사니까 뒤에 부분에 주어가 따로 있으므로 주어를 먼저 쓰고 꼭 여기다 써야 돼요. 역시 창문. 그냥 무작정 既然就만 외우고 아무데나 주어를 막 써요. 여러분, 접속사가 두 개가 같이 쓰였다는 것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이 단어도 뒤쪽 문장에서의 법칙은 지켜야죠. 찌우가 주어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극히 드문 경우에는 주어가 나온 다음에 찌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없으면 앞에 거랑 같은 주어로서 생략을 했을 때는 쉼표 바로 찌우 갈 수도 있지만 주어가 있으면 꼭 주어 찌우 해서 다들 이렇게 너를 믿고 있는데 너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찌란 찌우를 넣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널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그렇다면 넌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不可以. 그러면 안 돼. 做一个缩头乌龟. 도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뒤에 숨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다들 널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好, 난 믿습니다. 我相信. 또 제일 앞에 나왔죠. 원래는 나는 뭐뭐뭐뭐뭐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어에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지만 我相信 먼저 쓰고 有担当的人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또 나왔네요. 才能成就大事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조건입니다. 즉 큰 일을 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자질입니다. 这是一个非常重要的条件. 이었습니다. 好，一遇到事情就逃跑. 왜 여기는 바로 찌오를 썼습니까? 주어가 하나잖아요. 여기 쪼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他一遇到事情就逃跑. 쟤는 진짜 무슨 일만 생기면 도망만 치더라. 잠깐만, 떵이떵.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现在还不是时候. 还不是时候.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 이 기회가 아니야. 조금 더 기회를 기다려보자. 平时个个都是专家. 아니 평소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전문가더니 평소에는 다들 잘난 척하더니 평소에는 다들 자기가 제일 잘하는 척하더니 왜 이럴 때는 아무 말 없지 너네? 이런 뜻이잖아요. 平时个个都是专家. 다른 단어로 바꿀까요? 아니 평소에는 자기들이 다 친한 친구인 척하더니 막상 일이 생기니까 싹 다 숨네. 平时个个都是朋友. 平时个个都是好人.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关键时刻不说话.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네. 关键时刻. 重要的时候로 쓰지 말고요. 关键时刻로 쓰세요. 이게 관건적인 순간이라는 중요한 시기, 중요한 타이밍. 지금 제일 관건적인 순간 이런 얘기를 할 때 关键时刻, 关键时刻. 이 네 단어를 한국어에서 말하는 중요한 순간. 아주 생사를 판가름하는 혹은 이 일을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그 어떤 순간을 关键时刻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요건 제가 상황 설정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책임감 없이 뒤에 숨기만 하는 사람. 너 이 쏘터 우괴야. 이렇게 되잖아요. 니 저거 쏘터 우괴 이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도망가지 마. 不要逃跑. 别逃跑.
책임감이 있는 사람한테 칭찬. 你真有担当. 你真有担当. 조급해하지 말고 타이밍을 노리자. 지금은 아직 시간이 아니야. 순간이 아니야. 现在还不是时候. 이런 말들이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봤고요. 창문에서 틀렸던 부분, 혹은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려봤습니다. 자, 역시 네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먼저 네, 한 하세요. 분씩 아, 예. 말씀하세요. 한 분씩. 네, 경석 동시에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예, 아까 我喜欢很有担当的他 이거랑 네. 我喜欢他很有担当的 요건가? 아니요, 딴땅 더가 없어야죠. 네, 很有担当? 네. 이거 해석이 뭐 어감이 다른 건가요? 뭐 아예 해석이 다른 건가요? 뭐 어떤 느낌으로 다른 건가요? 다르다고 하기보다는 표현 방법이 달랐던 거였죠. 자, 나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我喜欢인데 그 뒤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타를 쓰잖아요. 타를 쓰면 我喜欢他有担当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만약 타를 쓰지 않고 런을 쓰겠으면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我喜欢有担当的人 이게 더 적절한 거죠. 왜?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좋아 이거고. 근데 타라는 것은 특정된 어떤 사람을 짚었잖아요. 난 제가 왜 좋아? 나는 제가 책임감이 있어서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나는 책임감이 있는 그 사람이 좋아. 이건 조금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런을 그러면은 쓸, 네, 예, 얘기하세요. 我喜欢有担当的那样的他 이러면 이상한가요? 굳이 그렇게 쓰는 이유는 아, 뭐 그냥 궁금해서요. 뭐니까 됐는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다 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일단 문법적으로는 안 틀려요. 근데 굳이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썼어요. 그러면 我喜欢有担当的这个他 하면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나는 책임감이 있는 그 사람이 좋다. 굳이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我喜欢他有担当이라고 쓰는 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한국어의 그 모든 말들이 거기에 다 가서 입혀지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서 좋아. 나는 책임감이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좋아. 이걸 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내가 모국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되고 저렇게 말을 되는 거 해가지고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국어가 아닌 목표 언어로 만들 때는 확실한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다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한국어에서 위치를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문법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습관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런일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고 해서 我喜欢有担当的人 이게 어쩜 더 어울리는 말인 거고 그 사람이라는 특정된 사람을 짚었을 때는 我喜欢有担当的他 이렇게 쓰지 말고 我喜欢저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그 모습이 他有担当 이게 더 적절하다는 거죠. 요렇게 얘기하면 조금 괜찮을까요? 네, 이해됐습니다. 好的. 수빈 동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하시려던 말씀. 네, 结果 추후 의료에서 추후 의료가 부정적인 뜻으로만 쓰이나요? 아니요. 긍정적인 것도 쓸 수 있어요. 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아졌을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추후 의료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네, 추후预料, 추후 意料 같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이게 꼭 나쁘다가 아니라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방법은 저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야.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잘 되려고 방법을 제시했겠죠.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방법은 이 사람이 제시하는 건데 잘 될 줄 알았던 게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의역한 거예요. 결과는 생각이랑 달랐어. 그 말은 이 사람이 숨게 되었다라는 이유가 이 사람이 이 일을 원래는 잘 해결하려고 이 방법을 얘기했는데 잘 안 돼서 숨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지. 요것만 보고 무조건 나쁜 거요는 아니에요. 추후预料 또는 추후意料라고 하는 건 생각했던 거랑 결과가 반대다 이거지. 무조건 안 좋아졌다만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럼 녹화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